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얼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사라지는 경험도 하며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고도 제가 여전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기생충에 나올 법한 반지하 원룸 옥탑방을 전전하며 언젠가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집에 대한 갈증은 늘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성공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엔 그저 공부만 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최소 30년은 걸리겠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절망과 함께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대체 돈은 어떻게 버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미친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 주식, 비트코인, 자기계발, 돈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300권이 넘는 책을 읽고서야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내가 부를 만들 수 있는 길은 결국 부동산 투자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3월 제 인생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투자였던 만큼 두려움이 컸지만 수요와 공급, 호재, 교통, 인프라 등을 분석해 지방의 매매가 5억, 전세 4억짜리 아파트를 1억 갭으로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그 집은 1억이 올라 6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딱 생각했죠. 이렇게 지표만 분석하면 되겠구나. 드디어 돈 버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이죠. 당시는 2021년으로 갭 투자를 한 뒤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서산의 분양권을 샀습니다. 1년도 안 되어 3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내고 빠르게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렇게 몇 건만 더 하면 금방 10억이 될 것 같았고 투자금이 클수록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며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주택자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주거용은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선택지는 지식산업센터와 공장 정도였죠. 공장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았기도 하고 주변에서 하나 둘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하는 분위기에 안 사면 버락거지가 될 것 같은 조급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방 물건을 전부 정리하고 곧바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프리미엄을 받고 단기에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분양받았을 때와 달리 하루가 다르게 피가 내려가더니 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팔고 싶었으나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달 공실로 인한 대출이자만 월급 이상 나가고 있었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준 프리미엄만 1억이 남는데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그때쯤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등 시중에서 유행하던 아이템들을 조사하던 중 직장 근처에 고시원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너무 잘 아는 곳이었고 공실 걱정은 전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자신있게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정말 말도 못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소방법, 건물관리, 누수, 입실자 대응까지 노후화된 고시원이었기 때문에 입실자는 주로 기초수급자, 외국인 노동자,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40여 명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했죠. 매일같이 멘탈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가장 성장시킨 투자가 이 고시원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며 멘탈이 단단해졌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성장했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한 뒤 약간의 권리금을 받고 엑시트했습니다. 이것저것 비용을 빼고도 월 순수익은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현금 흐름보다는 시세 차익 물건을 하는 게 더 돈을 빠르게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고시원을 매도하게 됐죠. 처음에 현금 흐름을 이유로 한 투자인데 다시 시세 차익 물건을 위해 판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방향도 기준도 없이 그냥 돈만 쫓으며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구나라고요.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도 경쟁이 덜한 투자처가 뭘까 고민하던 중 부동산의 끝은 토지다라는 말을 듣고 토지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쉽게 진입할 수 없었고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지분 토지로 눈을 돌려 매물을 찾고 매수했습니다. 당시엔 서울의 깃발이 꽂았다며 기뻐했지만 지금은 재개발이나 신축을 하려는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언제 현금화될지 알 수 없는
반려토지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20대부터 응급실까지 실려갈 만큼 몸을 갈아 넣어 만든 자산이 조급함과 욕심으로 조용히 녹아내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투자 사례 외에도 단기간에 연봉 이상을 벌었을 때도 있었고 예상과 달리 흘러가 수억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죠. 하지만 그런 실패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천천히 저만의 투자 방식을 만들어가게 해준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현명하고 더 신중하며 더 냉철한 투자를 위해 늘 시장을 주시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